자, 연산 22번 조합 살펴볼 거고요. 1번부터 문제풀이로 살펴봅시다. 자, 일단 컨비네이션은요, 우리 개념 정리했었는데 NCR이라는 값은 계산이 NPR에서 R팩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NCR은 이 R개를 뽑은 다음에 R개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NPR은 R개의 순서가 존재한다. 이 차이점 때문에 결국에 이 퍼뮤테이션에서는 R팩으로 나눠줘야지만 NCR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9C3이라는 거는 우리가 9P3을 계산하신 다음에 그거를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P는 계산하는 방법 알잖아. 9, 8, 7 요렇게 3개를 연달아서 곱하시고 그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3, 3, 2, 4 그럼 12에다가 7을 곱해주시면 84 요렇게가 9C3의 답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NC3이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냥 n에다가 3보다 큰 값을 넣어주면 돼요. 크거나 같은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5를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얘는 5C3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되는데 5C3이라는 거는 얘들아 너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게 좋은데 NCR이라는 값은 NCn-R과 항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C3이라고 한다면 n 값이 얼마니? n 값이 5지 그지? 그리고 r 값은 3이잖아. 그럼 n-r은 2란 말이지. 그러면 5C3이랑 5C2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5 곱하기 4 나누기 2 즉 10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n은 얼마다? 10이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면은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낫거든요. 그럼 NC3은 정의대로 써보자면은 n팩 나누기 n-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게 지금 10이 돼야 되니까 얘는 n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 분모에 있는 값이 전체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야겠지. 열로 요렇게 그러면은 n-3팩 곱하기 3팩이 넘어가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실 얘는 약분이 됩니다. 요렇게 약분이 될 수 있어요. 왜 약분이 되냐면 n-3팩분의 n팩이라는 거는 남는 것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밖에 남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물론 요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에요. 근데 이게 60이 되는 거를 언제 찾고 있냐 그지? 그러니까 그냥 n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대충 맞아 떨어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6CR이 15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R에다가 뭐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눈치껏 뭐 6C2를 계산해 보셨을 때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팩이죠.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6P이고 나누기 2팩과 동일한 거잖아. 그래서 쌤이 지금 6 곱하기 5만 썼고 분모에는 2팩이 써진 거예요. 그럼 계산하시면 15가 되겠지. 그러므로 R은 얼마다? 플러스 2가 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죠? NCR과 NCn-R이 같다고 했잖아. 그 얘기는 R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뭐겠어? 6에서 얘가 n이고 얘가 r이므로 n-r은 4지 그지? 그러므로 6C4도 똑같이 지금 1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R은 2 또는 4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5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대표 3명을 뽑는데 근데 얘들아 뽑는 거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근데 뽑았는데 순서가 있니? 이거를 뽑는 거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C3이랑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5C3은 5C2랑 같을 것이고 5C2는 계산하시면 5 곱하기 4 나누기 2 그럼 계산하시면 10가지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9C0인데 9C0이라는 값은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NCN이 무엇인지. 얘는요 우리 NPN은 얼마였어? 이거는 그냥 N팩이었지, 그지? 근데 얘는 NCN이라는 거는 N팩을 분모 가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팩 곱하기 N팩, 정의대로 쓴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N팩이 약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좀 나오는 계산들을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냐? NC0 또는 NP0. 뒤에 R값이 0이라면은 무조건 둘 다 얼마냐면 1이 돼야 돼요. 둘 다. 이해되시죠? 그럼 9C0은 그냥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N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4번도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16번 보시면은 얘네가 서로 지금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쌤이랑 어떻게 배웠죠? 8CR과 8CR-4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NCR하고 NCN-R하고 같다고 쌤한테 배웠잖아. 그러니까 R값하고 N-R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R값은 R이고요. 오른쪽에서 R값은 R 빼기 4잖아. 가 아니라 미안해요. R이랑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그럼 얘는 R이랑 똑같은 게 8-R인 거지. 그거랑 오른쪽에 있는 R-4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R은 12가 되므로 R값은 얼마다? 6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9번부터 계속 볼 건데 NCN-2가 15래요. 그러면 우리가 NCN-2가 플러스 15와 동일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N자리가 N이 그대로 온 거고요. 그리고 R자리에는 N-2가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R자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NCR은 NCN-R과 동일하지. 그지? 그러므로 얘는 NCN-인데 그게 같아야 되는 게 뭐냐면 NC2랑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2잖아. 그럼 얘가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6이 들어가면은, 물론 쌤은 많이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데 너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될 값이 바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정의를 이용해서 n팩 나누기 n-2팩, 이게 정의죠, 그죠? 곱하기 2팩이 15다. 그러면은 얘는 n 곱하기 n-1, 요게 3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0이 0이 되는 거니까 n-6 곱하기 n 더하기 5는 0이다. 그러면 n은 얼마가 돼야 돼? 6 또는 마이너스 5가 돼야겠지. 근데 자연수 n 값이니까 우리는 플러스 6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뭐 우리가 n에다가 숫자 대입하는 노름이에요. 그래서 n에다가 만약에 3을 집어넣는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지? 3C2 플러스 3C1 요렇게 되니까 얘는 6이잖아, 그지? 그럼 될 수 없죠. 그럼 n에다가 만약에 2를 넣는다 라고 한다면 2C2 더하기 2C1인데 얘는 계산하면 1이고 얘는 계산하면 2니까 둘이 더해서 3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 25번인데 6C2에다가 몇 팩을 곱해야지만 6P4가 되느냐? 그럼 얘는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6C2는 뭐랑 같죠? 얘들아, 이거 계산 굳이 안 해도 돼. 6C2는 6C4랑 같지. 그럼 6C4에다가 몇 팩을 곱해야지만 6P4랑 같냐 이건데, 쌤한테 아까 배우지 않았나? 컨비네이션의 정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NPR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R팩을 나눠줬을 때 그게 NCR과 동일하다고 배웠죠, 그죠? 그러므로 NPR이라는 값은 R팩 곱하기 NCR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거랑 같은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는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4팩이 곱해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28번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R값을 계산해 보시오.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6C R에다가 3팩을 곱했더니 그게 지금 6P3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3팩을 곱했더니 그게 지금 R팩을 곱한 거랑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R값은 3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1번부터는 이제 활용 문제인데 남학생 6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요. 그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컴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 중 둘 중 하나라는 얘긴데 그 중에서 지금 뽑기만 하고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말이 없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뽑기만 하는 거는 뭐다? 컴비네이션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총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지. 케이스 1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학생 6명 중에서 몇 명? 이 남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즉 6C3인 거지. 이게 케이스 1이고 그럼 케이스 2는 뭐냐? 케이스 2는 여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얘도 6C3이죠. 그럼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독립된 그런 경우의 수기 때문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6C3을 계산하시면은 6C3이라는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팩이죠. 그러므로 20가지가 될 거니까 20 더하기 20, 즉 답은 얼마다? 40가지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4번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자연수를 선택한대요. 그럼 얘도 선택을 하는 건데 7을 무조건 포함시키래. 그 얘기는 내가 지금 3개를 뽑아야 돼. 이렇게 3개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무조건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7이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7이 무조건.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즉 10개의 숫자 중에서 7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9개로 줄은 거지, 그지? 왜? 7이 빠졌으니까 이 중에서. 그럼 9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2개. 남은 2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지? 이게 우리가 물어보는 실질적인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9C2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9 곱하기 8 나누기 2팩 계산하면 72 나누기 2팩이니까 36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겠지? 그 다음 37번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자연수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제외시키래요. 자, 1을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면 3개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아예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1이. 근데 대신에 뽑을 때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지.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이 숫자들 중에서 1은 지금 제외를 시켜야 돼. 그럼 몇 개가 남아? 9개 중에서겠지, 그지? 9개 중에서. 근데 뽑는 건 그대로 3개를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3개를 뽑는 거니까 9C3이다 라는 거지. 그럼 계산해 주시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팩 요렇게 되니까 3, 3, 2, 4 그럼 84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40번 어느 동아리에서 A, B, C를 포함한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4명의 대표를 선발한대요. 근데 A, B, C가 모두 선발이 돼야 된대. 그럼 지금 4명 뽑는 거 아니야? 그지? 4명을 뽑는 건데 그 중에 A, B, C는 이미 선발이 돼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한 명만 뽑으면 되겠네?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겠지. 왜냐면 A, B, C는 이미 뽑혀져 있기 때문에 뽑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10명 중에서 3명이 이미 나가린 거니까 7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즉 7C1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7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43번 보시면 동아리에 영수를 포함하여 9명이 지원했대. 근데 지원자들 중에서 영수를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A래요. 그러면 영수를 포함해서니까 3명을 뽑으라는 얘기는 영수가 이미 뽑혀져 있는 거야. 케이스 1이. 그럼 영수가 이미 뽑혀져 있고
남은 두 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수가 이미 뽑혀져 있으니까 9명 중에서 8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게 케이스 1인 거지.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뭐야? 영수가 뽑히면 안 돼. 영수를 포함시키면 안 된대. 그러면 우리가 3명 다 뽑아야 되거든?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9명 중에서 뽑는 게 맞아? 아니면 8명 중에서 뽑는 게 맞아? 당연히 8명이겠지. 왜? 영수는 아예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럼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8C2는 계산해 보시면 8 곱하기 7 나누기 2고요. 8C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밑에 거는 56이고 위에 거는 계산하시면은 28. 그러므로 얘네 둘이 더해준다면 얘네 둘이 더한다면은 84 요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84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46번 보시면 남학생 6명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중창단 중에서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3명 뽑아야 되는데, 자, 남학생은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죠, 원래. 이게 남학생이지. 근데 특정한 남학생 2명이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러면 남학생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2명은 뽑아 놓은 거예요. 그죠? 이미 2명은 뽑아 놓은 거야. 그러면 이 6에서도 2명이 빠지고 뽑는 대상도 2가 빠지니까 4C1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4가지. 이게 남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고요.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5명 중에서 여학생 3명 뽑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학생 1명은 반드시 뽑혀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여학생 3명 중에서 1명이 반드시 뽑혀야 돼. 이해돼? 그럼 우리 2명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명이 여기서도 제외가 되고 여기서도 제외가 되니까 요렇게 4C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은 몇 가지?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해줘야겠죠?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럼 얘는 2개 더해주면 10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9번 보시면 서로 다른 6권의 수학책이 있고 서로 다른 3권의 과학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학책 3권과 과학책 2권을 뽑아서 책 꽂이에 일렬로 꽂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6권 중에서 3권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6권 중에서, 그러니까 수학책이 지금 6권 중에서 3권을 선택만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수학책을 뽑는 경우의 수야. 근데 과학책 같은 경우는 3권 중에서 2권을 뽑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팩이죠. 그럼 얘는 요렇게 약분되니까 20가지가 될 거고요. 근데 과학책 같은 경우는 요거 3C1과 같지, 그지? 그럼 그냥 3가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수학책하고 과학책을 뽑아놨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뽑은 권수들을 일렬로 나열하래요. 그 뽑은 권수들을 일렬로 나열하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가지 계산했고 3가지를 계산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 녀석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거니까 5팩까지 곱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앞에 거는 60이고요. 뽑는 경우의 수만 해도 60가지인 거야. 근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게 5팩이니까 얘는 120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은 7200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52번 보시면 영수와 재석이를 포함한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요. 일렬로 세운다는 말이 있네. 그지? 근데 영수와 재석이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 둘은 서로 이웃을 해야 된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영수하고 재석이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웃인 거야. 그럼 나머지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만 뽑으면 되겠지, 그지? 왜냐면 4명 뽑는다고 했는데 2명은 이미 뽑혀져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몇 명 중에서? 영수와 재석이는 빠졌으니까 5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녀석들을 지금 일렬로 나열까지 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문제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이 녀석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이웃하는 게 있으니까 덩어리로 봤을 때 3팩인 거죠. 그죠? 덩어리를 줄 세우는 건 3팩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영수하고 재석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을 추가로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시면 5C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얘는 6이고요. 얘는 2죠. 그죠? 그럼 2랑 2랑 약분되고 계산하시면 120까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개념만 잘 이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직선의 개수인데요. 55번 보시면 6개의 서로 다른 점이 있대요. 그랬을 때 직선을 만들어 보래.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점이 2개만 있으면 그게 결국에 직선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6개의 점 중에서 2개만 만약에 선택을 임의로 했어. 그럼 그 2개를 이어주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 점을 먼저 찍나 이 점을 그 다음에 찍나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죠. 이 점을 먼저 찍고 이 점을 찍어도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순서는 필요가 없이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 이거야. 6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2개의 점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계산하시면 15가지다. 15개인 거죠. 그 다음 5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 평면 위에 10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 그 얘기는 한 직선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찍히면은 중복이 생겨요. 중복이. 그래서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건데 얘는 지금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중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랑 똑같은 거야. 원 위에 있다고 봐도 돼요. 왜? 원 위에 있는 것도 어때요? 중복이 없죠. 그러니까 10개의 점이 지금 원 위에 찍혀있다 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10개의 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10C2 10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계산하시면은 45개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 61번 보시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7개의 점이 있는데 그 7개의 점 중에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면은 직선 만들어지죠. 그죠?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중복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중복이 있는 거야. 위에 거랑 다르게.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두 점을 이었어. 그럼 직선이 이거지. 그지? 근데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어도 똑같은 직선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버리는 거지. 서로 다른 직선을 구하래. 근데 중복이 돼버리면은 동시에 카운팅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중복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중복되는 거 빼줘야겠지. 그지? 그럼 중복이 되는 거는요. 어디서 중복이 되냐? 일단 위에 3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그지? 위에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아래 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중복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3C2와 4C를 더해서 통째로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주의할 거 있어. 얘를 빼버리잖아? 그러면 아예 이 직선은 없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거든? 이 직선은 아예 없는 직선이 돼버려. 근데 사실 하나는 있잖아. 그지? 그럼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으니까 다시 2개는 더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해볼까? 7C는 7 곱하기 6 나누기 2고 얘는 3C니까 3C1과 같고 즉 3이죠. 4C는 4 곱하기 3 곱하기 나누기 2니까 6가지. 그럼 거기서 2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계산하시면은 21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2죠. 그러면은 얘는 12에서 2를 더하는 거니까 14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6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시오. 자 그럼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야.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찍혀있는 지금 6개의 점 중에서 자유분방하게 찍혀져 있는 6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자 그럼 삼각형이라는 거는
점 3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찍으면은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이해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찍으면 되는데, 그럼 쌤 이거 중복 없나요? 중복 없죠. 왜냐면 어느 한 점도 한직선 위에 있지 않대. 그러니까 한직선 위에 있으면은 점이 3개가 한직선 위에 있으면 걔는 삼각형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은 배제가 됐잖아. 그지? 그러므로 그냥 우리는 6C3만 하면 되고, 그럼 얘는 653 나누기 321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20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67번도 마찬가지인데 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C3인데 얘들아 여기서는 삼각형이 안 되는 게 있네. 어디 점 3개 이으면 삼각형이 안 되냐? 이렇게 점 3개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직선에서 점을 3개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점을 3개 선택하는 게 4C3이지. 그지? 그러므로 6C3에서 4C3을 빼주면 그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6C3은 654 나누기 321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20. 근데 4C3은 4C1과 같죠? 그러므로 그냥 4를 빼는 것이니까 16가지다 라는 거지. 그 다음 삼각형 위에 12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인데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게 이 변에서도 존재를 하고요. 이 직선에서도 존재를 하고요. 이 직선에서도 존재를 하죠. 근데 각각의 직선에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는 5C3이 안 되는 거고 얘도 5C3이죠? 얘도 5C3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3개의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점 3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12C3에서 5C3이 총 3번이 빼지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3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하시면 12C3이라는 거는 12, 11, 10을 3팩, 즉 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220에서 자 5C3이라는 거는 5C2랑 같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5 곱하기 4 나누기 2, 즉 10가지. 그럼 10가지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0가지. 그래서 몇 가지다? 190가지다 라는 거죠. 얼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73번도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대해서 6개의 점과 4개의 점이 있는데 임의로 3개의 점을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몇 개 찍고 여기서 2개 찍고 여기서 하나 찍으면 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좀 선택이 좀 달려있어요. 그래서 L직선에서 2개 찍고 그리고 M직선에서 하나 찍어버리는 거지. 이게 케이스 1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L직선에서 2개 선택하는 거는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고 동시에 M직선에서 1개 선택인데 M직선은 4개니까 4개 점 중에서 하나. 그럼 6C는 계산하시면 15고요. 4C는 4니까 둘이 곱해주시면 60가지가 되겠네. 자 그럼 케이스 2. 케이스 2는 뭐겠어? L직선에서는 1개, M직선에서 2개지. 얘들아 이거 말고 있니? 케이스가? 요거 2개 말고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그러므로 케이스 2에서는 L직선에서 1개, 즉 6C1에서 M직선에서 2개니까 4C1을 곱해주면 된다. 즉 6C1은 6이고 4C2는 6이죠. 그러므로 36가지다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얘랑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다른 경우의 수니까 둘이 더해주면 96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개수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평행선이 있을 때 평행사 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평행사 변형이라는 거는 위에 평행한 직선 몇 개? 2개 필요하고요. 좌우로 평행한 직선 몇 개? 2개 필요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세로선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 둘, 3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면 돼?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동시에
동시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로선은 4개잖아. 가로선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서도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해.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3C 2 곱하기 4C가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얘는 3이고 얘도 얼마지? 얘는 6. 그럼 둘이 곱하면 18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겠지?